끝이 없습니다. 바로 애니메이션의 실사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전에도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최근엔 정말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 20년간 디즈니가 만든 실사화는 자그마치 21편이 넘습니다. 1년에 한 편 이상의 실사화가 나왔다는 것인데 이제 드림웍스까지 동참해서 드래곤 길들이기를 내놓으면서 실사화 열풍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작사들은 이렇게나 실사화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영화 산업이 도박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예로부터 항상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이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들은 내용을 모른 채 구매해야 하죠. 따라서 새로운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할지는 개봉 전까진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가 호황이고 투자가 활발하면 실험적인 영화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넌 누구냐? 이 더러운 외계인 놈아!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영화 르네상스가 대표적인 예시죠. 멀티플렉스와 정부 지원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중소규모 영화들이 제작되었고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부터 가문의 영광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역사적인 작품들이 대거 등장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영화계는 이런 실험을 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와 OTT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상황. 제작사들과 극장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도박보단 확실하게 수익을 낼 보증수표가 필요하죠. 이때 IP의 힘이 드러납니다. 이미 한번 성공한 전례가 있고 전세계적 인지도까지 있으니 IP를 활용한 후속작이나 리메이크는 아주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제가 픽사의 감독님과 인터뷰를 했을 때 재밌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팬들은 항상 새로운 오리지널 작품들을 요구하지만 막상 흥행은 시리즈물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제작사 입장에서 기존 IP 자체가 힘들게 성공한 도박이고 관객들 입장에서도 저점이 보장된 선택이라 쉽게 손이 간다는 것. 실사화는 그런 IP 활용의 정점입니다. 3편, 4편까지 다 만들고 장례식까지 치른 IP를 무덤에서 부활시킬 수 있는 비장의 방법이죠. 알라딘, 라이온킹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인데도 10억 달러를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습니다. 든든한 국밥 같은 안정감. 이것이 실사화 열풍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실사화는 만들긴 쉬워도 잘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원작의 가치와 팬덤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 만든 실사화일까요? Fantastic. 많은 실사 영화들이 치명적인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옮겨야 한다는 착각이죠. 넷플릭스의 카우보이 비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원작의 의상이나 만화적 구도를 그대로 재현했지만 캐스팅부터 시작해서 어설픈 코스프레 쇼 같다는 혹평에 휩싸였고 원작의 핵심인 여유롭지만 쓸쓸한 분위기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원작이 인기가 많은데 왜 그대로 옮기면 안 될까요?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 카메라로 찍기 어려운 극단적인 구도를 사용하거나 인물의 신체 비율마저 뒤틀어서 연출할 수 있죠. 하지만 실사 영화는 배우의 몸을 뒤틀어 버릴 수도 없고 카메라는 물리적 한계에 묶여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적 표현을 그대로 흉내내려 하면 어색한 결과물이 나오기 쉽습니다. 한편 애니메이션의 매력이 아예 사라져서 실망스러운 실사화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에 열광한 이유는 진짜 사자 같아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사람 같은 사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사자들은 인간의 사랑, 배신, 감정을 격렬하게 드러내는 문학적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사 영화는 평범한 사자 다큐멘터리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는 스카의 노래 장면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원작에서 스카가 노래를 부를 때 하이에나들은 마치 나치 군대처럼 행진합니다. 스카의 야망과 악랄함을 상징하는 재치 있는 비유적 연출입니다. 하지만 실사 영화에서는 그냥 하이에나들이 바위 틈을 어슬렁거리다 끝납니다. 원작의 장엄한 상상력과 상징성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처럼 실사화는 자세히 보면 까다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원작의 매력을 온전히 이해해야 하지만 실사의 한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실사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원작이 매력적이었던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되 이것이 어렵다면 과감히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실사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압도적인 강점을 내세우는 것이죠. 이것을 잘 드러낸 사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배우의 연기. 영화 크루엘라는 원작의 단순한 악당 크루엘라 드빌에 주목하여 우리가 몰랐던 과거의 사연과 입체적인 내면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실사 연기가 미묘한 감정을 깊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좋다는 점에 착안, 이를 극대화할 연기파 배우를 캐스팅했기에 가능했죠. 둘째, 새로운 이야기. 영화 말레피센트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를 반복하는 대신 왜 그녀는 악당이 되었는가라는 아예 새로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친숙한 배경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호기심을 이끌어낸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케이스죠. 데스노트처럼 원작과 아예 다른 결말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원작이 가졌지만 실현되지 않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객과 팬들이 보고 난 뒤에도 열띤 토론을 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압도적인 비주얼. 영화 트랜스포머는 원작의 네모난 로봇 캐릭터들을 과감히 버리고 애니메이션은 결코 보여줄 수 없었던 금속의 무게감과 변신의 디테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혁명적인 CG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선택이었고 관객들을 경악시키는 데에 성공합니다. 실사화이기에 극대화되는 충격을 영리하게 포착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각색은 원작의 반복을 넘어 실사화만의 매력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강점을 내세울지 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원칙들을 무시하고도 흥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흥행 착시의 함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잘 만든 1편에 비해 2편의 완성도가 한참 떨어지는데도 1편의 후광으로 대흥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경영진이 2편의 반응이 좋다고 착각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 3편을 만들어내면 2편에서 실망한 관객들의 심판을 3편이 뒤집어쓰게 되죠. 작품의 평가와 흥행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잘 나가던 디즈니 실사화의 최근 실패 행렬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결국 당장의 흥행에 속아 게으르게 수익을 올리려 한다면 과거의 영광마저 퇴색시키고 해당 IP의 생명력은 완전히 끊는, 미래를 끌어다 소비하는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는 것이죠. 근 15년을 이끌었고 앞으로도 쏟아질 실사화 프로젝트들. 이제 신선한 열풍은 식었고 냉정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실사화는 무덤덤해진 관객들에게 외면받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충격들로 찾아와 관객들을 극장으로 이끌까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앱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